네, 오늘은 이제 중단원이 바뀌었습니다. 기후 변화에 대해서 이제 3시간에 거쳐서 3차시 분량으로 다뤄볼까 합니다. 교과서 179쪽이고요. 학습 목표는 날씨, 기후, 온실 효과를 이해하고 기후 변화로 발생하는 지구적 현상을 파악한다. 그리고 기후 변화의 자연적 원인과 인위적 원인을 이해한다인데요. 좀 전에 유튜브 영상을 봤듯이 그 이산화탄소 배출 농도가 이제 400 ppm을 넘었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교과서 만든 시기에 비해서도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 교과서에는 300 얼마였던 것 같거든요. 예, 근데 그 또 이 교과서가 제작되고 몇 년 사이에 또 확 올라가가지고 제가 그 인터넷에 뒤져보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산화탄소 증가 그래프가 나와 있더라고요. 이게 보면 이게 1750년대고요. 산업혁명이 이쯤 시작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쭉 해서 지금 장난이 아니죠. 그래서 지금 2019년도에 415.26 ppm이었는데 아까 그 뉴스가 나온 시점이 2022년이에요. 그때 420을 넘어섰다고 했고요.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제 그때 당시 그 410만 년 전에 지금 농도하고 비슷했다라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북극이 하나도 없었고 남극에 또 지금에 비해서 한 3분의 1 정도가 얼음이 없는 상태였고 해수면이 25m 높은 상태였다라고 한다는 것은 지금 서서히 녹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온도가 올라가서 바로 그 효과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그게 지속적으로 약간 딜레이 돼가지고 나타나기 때문에 나중에는 정말로 여러분이 살아 생전에 해수면이 많이 상승해 있는 광경을 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나온 용어 중에 하나가 기후 젠틀리피케이션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해안가에 있는 도시가 잠겨버려가지고 이제 그쪽에 부동산을 사면 안 된다는. 그래서 그 해운대 이런 데는 나중에 집값이 폭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신혼집을 사거나 나중에 할 때 최대한 바닷가에서 좀 떨어지고 지대가 높은 곳으로 이렇게 잡는 게 현실적으로 실제로 그러한 일이 나타날지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후 변화에 대해서 3시간에 거쳐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우선 날씨와 기후에 대한 내용인데요. 날씨는 특정 시간과 장소에서 변화하는 대기의 상태인데요. 변화무쌍하죠. 기온, 대기압, 강우 등으로 나타내는데 이건 뭐 매일 변하는 겁니다. 날씨 같은 경우에는. 하지만 기후는 특정 지역에서 장기간 나타나는 평균적인 날씨 상태로 원래라면은 이게 되게 크게 잘 변하지는 않는 건데 요새는 이제 여러분도 피부로 느끼잖아요. 이번 해에만 해도 여름이 굉장히 덥고 길었잖아요. 그런 것으로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이게 정말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이런 얘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 변화라고는 것은 10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서 기후가 변하는 현상인데 지금은 10년이 뭐야? 몇 년 사이에 또 막 바뀌는 것 같아요. 지금 이 교과서가 제작되고 나서 10년이 채 안 된 것 같은데 그 사이에서도 교과서에 적혀 있는 내용보다도 이산화탄소 농도가 더 올라갔으니까 이제 이거는 뭐 10년 단위가 아니라 뭐 5년 단위로 바뀌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 대표적인 문제가 온실 기체와 온실 효과죠. 이거 온실 효과 자체는 나쁜 건 아닌데 왜냐하면 필요한 내용이에요. 온실 효과가 없으면 지구의 온도가 굉장히 낮거든요. 밤에. 근데 이제 그게 과도해지고 너무 빨리 변해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온실 기체는 뭐 이산화탄소, 메테인, 아산화질소 등이 있다라고 하고요. 복사 에너지를 흡수하여 지구 이제 기온을 유지하는 이런 기체입니다. 그래서 온실 기체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사실 지구의 온도를 어찌 보면 따뜻하고 일정하게 해주는 좋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제 그게 너무 급증해서 갑자기 확 변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온실 효과는 온실 기체가 대기의 복사 에너지를 흡수해서 지구를 따뜻하게 유지해주는 좋은 현상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온실 기체가 증가하면서 이제 지구 온난화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지구가 이제 온은 따뜻할 온이죠. 따뜻해지는 너무 따뜻해지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대기의 구성은 질소가 78%예요. 사실 우리가 호흡하면서 산소를 마신다고 하지만 대부분은 질소를 마시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 우리가 필요한 게 산소이다라는 거죠. 산소가 한 21% 정도. 그다음에 아르곤, 이산화탄소인데요. 이산화탄소가 전체적으로 보면 0.03%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거 자체가 그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데 이게 비중이 갈수록 늘어난다라는 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그럼 지구 온난화, 기후 변화를 한번 보면 지구 온난화는 대기 중에 온실기체 농도가 증가해서 지금 아까 그래프 다시 한번 보여줄까요? 보면 제가 태어났을 때 저 보죠. 50년, 60년, 70년, 80년 이때가 제가 태어났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도 이미 제가 태어났을 때는 한 330 ppm 이 정도였어요. 근데 제가 지금 이제 한 41살이니까 내가 태어난 지 40년 됐거든요. 근데 그 40년 만에 거의 100 ppm 넘게 이게 올라갔으니까 전체적인 비중으로 보면은 엄청나게 올라간 거죠. 그래서 저도 생각해 보면 제가 어렸을 때는 에어컨이 있는 집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상상이 안 가죠. 에어컨이 있는 집이 없었어요. 30도 넘으면 무더위라고 했어요. 보통 여름이면 28도 이렇거든요. 근데 한 94년도쯤에 처음에 열대야라는 단어가 생기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밤에 기온이 26도 이상이 되면 자는데 힘들거든요. 잠드는데. 근데 이제 그 생각해 보면 제가 어렸을 때가 요 정도였네요. 근데 이래 됐으니까 나중에 더 올라갈 거 아니에요. 이거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100년 사이에 장난 아니게 올라갔죠. 그 동안은 거의 변화가 없었는데 이런 이게 이제는 피부로 다가오는 문제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산업화 이후에 이제 그 주요 온실 기체가 증가하기 시작했는데요. 이제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뭐니 해도 이산화탄소가 되겠습니다. 공장에서 나온 화석 연료를 연소시킬 때 공장뿐만 아니라 아직까지도 우리는 화력 발전이 50% 이상을 차지하거든요. 우리나라의 발전 그거에 그러니까 이제 이산화탄소를 계속 배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메테인, 아산화질소. 메테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알기로 소방기에서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메탄가스. 농담이 아니고 그 맥도날드도 그 온실 효과의 주범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버거킹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실제로 그런 그 햄버거 그 기업에서 그 농축산물까지 같이 하거든요. 이게 그 뭐고 가축 키우는 거. 근데 그게 저 진짜 농담 아니고 소의 방귀가 온실 효과를 굉장히 많이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그 고기의 소비 증가도 온실 효과 증가에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100년간 지구 평균 기온이 0.74도 상승했다는데요. 최근 뉴스 봤어요? 이제는 뭐 0. 몇 도 단위가 아니에요. 막 1도, 2도씩 막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교과서가 만든 시점에는 이랬는데 그 교과서가 만들고 한 5, 6년 지났는데도 이미 지금 그 이후로 한 5, 6년은 아니고 한 10년 정도 가까이 됐네요. 근데 그 사이에도 지금 이 경향성 교과서가 거의 다시 써야져야 될 정도로 이 변화가 심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 좋은 점은 우리가 북반구에 살고 있잖아요. 이 북반구 고위도로 갈수록 기온 상승,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의 기온 상승이 더 뚜렷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합니다. 기후 변화 현상의 원인을 한번 살펴보면 이제 자연적 원인 하고요. 잠시만요. 자연적 원인과 인위적 원인이 있는데요. 그 자연적 원인도 크게 작용할 때가 있습니다. 화산 폭발이 간혹 일어나는데 2010년도가 11년도에도 아이슬란드에서 화산이 폭발이 크게 일어나가지고 유럽 전역에 항공이 결항되고 큰 변화가 일어나. 2010년도는 몇 살 때고? 기억 못할 때가 그 어린이집 다닐 때죠. 거의. 어린이집 다닐 때 맞죠? 4살, 5살. 그때 한때 난리 났었거든요. 유럽에 막 비행편 다 그대고 실제로 기온이
떨어지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화산재로 인해서 태양 복사 에너지가 차단되거든요. 그래서 일시적으로는 기온이 하락합니다. 그럼 화산 폭발이 많이 일어나면 좋을까? 꼭 그렇지만 않습니다. 화산 폭발이 일어나는 그 과정에서도 이산화탄소가 굉장히 많이 방출이 되거든요. 그 태양 활동 변화에 의한 기후 변화도 있습니다. 태양 활동이 계속 주기적으로 이제 보면 강해졌다가 약해졌다 이렇게 반복을 하거든요. 그래서 태양 활동이 강해지나 약해지면 지구 기온에 영향을 그게 전체적으로 미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구 자전축과 공전 궤도도 이제 완전히 일정하지는 않거든요. 계속 변화합니다. 그러니까 자전축이 기울이면 이제 태양의 고도가 달라지죠. 그러면 또 이제 기후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해양 순환이 이제 해양 순환도 많은 열을 이동시키는데 그 순환 패턴이 바뀌게 되면 또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이런 자연적인 원인도 있는데 인위적인 원인이 지금은 더 크다라고 어찌 보면 볼 수가 있습니다. 제일 큰 건 이제 산업화죠. 증기기관의 발명으로부터 시작한 이 산업혁명에 의해서 이제 화석연료를 사용을 많이 하면서부터 이제 모든 일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와 더불어 이제 산림 파괴, 이제 나무를 엄청나게 베었죠. 나무가 그 광합성하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산화탄소를 소비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이산화탄소를 줄여줄 이제 식물이 많이 줄어들었고 가축 사육, 아까도 얘기했지만 소해 방귀, 농담이 아니라 그게 온실가스입니다. 그게 이제 그 농도당 온실 효과는 이산화탄소보다 훨씬 크거든요. 효과가. 그래서 농도는 전체적으로 적지만 그 효과는 무시하지 못할 수준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농업 활동 같은 경우도 이제 지표면 상태에 영향을 미친다고 해요. 농업 활동 자체가 어째 보면 그 식물이 그렇게 많이 자라는 건 아니잖아요. 나무가 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역할이 더 크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부분은 이제 화석연료의 사용이 증가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화석연료를 연소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이산화탄소가 나오고요. 왜냐면 화석연료 안에 탄소가 들어있거든요. 근데 그 연소가 뭐예요? 그 산소하고 반응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산소가 붙은 탄소가 나오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그러면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증가하게 되면 이제 지구 온난화가 가속되는 겁니다. 이게 악순환인 게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서 해수면의 온도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이런 김 빠진 콜라 생각이 납니까? 김 빠진 콜라 같은 경우는 되게 빵빵해지잖아요. 왜냐 안에 있는 콜라 안에 있는 이산화탄소가 밖으로 빠져나오거든. 왜냐면은 그 기체의 용해도는 온도가 낮을수록 높아요. 온도가 낮을수록 이산화탄소가 잘 녹아 들어가요.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지구의 온도가 높아지면 김 빠진 콜라처럼 바닷속에 있는 그 탄산이 이산화탄소가 되어서 밖으로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럼 더더욱 또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하거든요. 그 기체 상태로 있는 지금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보다 바닷물 속에 있는 그 잠재적인 이산화탄소량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탄소는 그 석회암 형태로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그 바다에서 이렇게 이산화탄소가 왔다리 갔다 하는 것도 지금 그래 보면 악순환인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래저래 지금 안 좋은 상황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온실 효과죠. 이게 태양에서 들어온 빛이 반사되어서 이제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온실에 갇혀가지고 이렇게 안에서 갇혀 있으면 이제 온도가 올라갑니다. 비닐하우스 같은 게 대표적인 그 온실 효과를 이용한 예가 되죠. 이게 이제 온실 기체가 늘어나는 게 문제다. 이산화탄소가. 벌써 문제네. 그냥 바로 풀이하고 쉴까요? 바로 풀이합시다. 자, 형성평가 한번 볼게요. 기후변화의 인위적 원인에 해당하는 것은 화산활동, 우리가 화산을 뭐 일부러 일으킬 수는 없잖아요. 태양활동 변화도 우리가 할 수 없고. 하지만 온실기체 배출은 우리가 산업화로 인해 가지고 많이 인위적으로 일으키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전축 변화, 해양 순환 변화 이거 모두 자연적인 원인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기후 변화의 자연적 원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위에 거랑 반대네요, 그죠? 그래서
태양 활동, 그리고 화산 폭발, 지구 자전축 변화, 해양 순환 변동은 자연적 원인이지만 또 산업화로 인한 온실기체 배출 증가는 인위적인 요인이다 볼 수 있습니다. 자, 온실 효과와 지구 온난화의 차이. 자, 온실 효과는 대기 중에 온실기체가 태양 복사 에너지를 흡수해 지구 기온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자연적인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나쁜 게 아닌 거죠. 온실 효과 자체는. 하지만 지구 온난화는 뭐냐? 온실기체의 농도가 증가하면서 온실 효과가 과도해져서 지구의 평균 기온이 상승하는 게 지구 온난화입니다. 뭐 단순하게 얘기하면 이제 온실 효과는 좋은 거, 지구 온난화는 나쁜 거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온실 효과는 그냥 그 자체로는 그 지구의 온도를 유지해주는 좋은 기능을 하는데 이제 그 온실 기체의 증가로 이 효과가 심해진 게 지구 온난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기후 변화의 자연적 원인과 인위적 원인을 각각 두 가지 서술하시오. 뭐 자연적 원인은 뭐 화산 폭발, 태양 활동 변화, 자전축 변화, 해양 순환 변화,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인위적인 원인은 화석 연료 사용의 증가, 산림 파괴, 그다음에 그 축산업의 발달, 뭐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오늘은 이걸로 마치도록 합시다.